Hello, my future students. This is Jamie, and I'm glad to have you here today. 안녕하세요. 토익 스피킹 강사 제임입니다. 토익 스피킹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공부한 지는 좀 됐는데 목표 레벨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 제가 오늘 팁을 좀 드릴게요. 일단 토익 스피킹 어떤 시험일까요? 네, 토익 스피킹은 기존 토익 시험이 아닌 말 그대로 스피킹, 다시 말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는 테스트죠. 영어로 자신의 의사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느냐가 이 시험의 출제 의도라고 할 수 있어요. 말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머리로 또는 눈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바로 연습하고 입으로 바로 익히는 훈련이 가장 중요해요. 이제까지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아니면 이 시험이 처음이라면 어떻게 공부하실 건가요? 난 영어 회화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또는 막상 공부 시작했는데 문제를 풀려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논리적으로 말해야 되는데 아는 것도 생각 안 나고 외운 것도 생각 안 나고 참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일단 영어 회화가 안 돼도 리스닝이 안 돼도 토익 스피킹 점수 충분히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외우지 않고도 단어를 몰라도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연습을 저와 함께 훈련하시면 실제 시험에서 긴장하더라도 머뭇거리지 않고 답변하실 수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학습하시면 목표하시는 결과를 꼭 얻으실 수 있어요. 다만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느냐, 그리고 그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냐에 따라서 학습의 능률이 현저히 차이가 나겠죠? 자, 이것은 저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수업에서 열심히 입만 여시면 돼요. 자, 오늘은 Part 1, Read a Text Aloud. 지문 읽기에서 두 문제, 1번과 2번 모두 3점 만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최소 레벨 6 받으려면 Part 1 두 문제는 꼭 3점 만점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연습하시면 대부분 어렵지 않게 3점 만점 받으세요. 그래서 저는 1번과 2번은 그냥 가져가는 문제라고요. 지금 나는 영어 발음 진짜 안 좋은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토익 스피킹은 원어민들이 보는 시험이 아니라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제2의 언어인 사람들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원어민과 똑같은 발음을 원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실제로 Part 1의 평가 항목은 3가지, Pronunciation, Intonation, and Stress인데요. ETS가 제공한 스코링 가이드를 보시면 3점 받으시는 기준은 발음, 얼마나 intelligible, 알아듣기 쉬우냐, 강세 억양, 얼마나 appropriate, 적절하느냐요.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건 전달력입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에는 없지만 영어 읽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끊어 읽기,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말도 끊어 읽기를 잘못하면 의미 전달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이 문장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읽으면 어떠세요? 알아듣기 어려우시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서 끊어 읽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끊어 읽지 말아야 하느냐예요. 한국말도 말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적게 끊어 말하고요. 말을 천천히 하면 자주 끊어 말하게 되겠죠. 그래서 끊어 읽는 데에 정답은 없어요. 다만 의미 전달을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는 끊어 읽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꼭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익히실 수 있고요. 다음 또 하나 Part 1은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잠깐 뜸을 들였다가 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좀 더 효과적으로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요. Part 1에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대부분이 안내문이에요. 비행기의 기내 안내문, 여행 안내문, 그리고 전화 안내문, TV나 라디오에서 인물이나 날씨들을 소개하는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지문을 읽으실 때 그 안내문에 맞춰서 읽어주는 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예요. 실제 안내할 때도 중요하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잠시 뜸을 들여요.
네요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Ladies and gentlemen, we are now arriving at our final destination, Las Vegas.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라스베가스에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는 기내 안내문이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라스베가스죠. 그래서 라스베가스 앞에서 살짝 뜸을 들였어요. 들으셨나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now arriving at our final destination, Las Vegas. 어떠세요? 다음으로 억양과 강세입니다. 먼저 억양은 어디를 올려 읽고 어디를 내려 읽느냐예요. 평서문과 의문사, 의문문은 끝을 내려 읽어주셔야 되고요. Yes, no question은 끝을 올려 읽어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평서문 Attention passengers 하고 끝을 내려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When is a good time for you? When으로 시작하는 의문사, 의문문이죠. 끝을 good time for you 하고 내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Do you like swimming? Are you busy? 이렇게 yes나 no로 대답해야 하는 의문문은 끝을 올려줘요. 자, 여기까지는 모두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토익 스피킹에서는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두 개가 더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if절과 같은 부사절 다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나열식 문장에서요. 자, 예문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자, If you need any help, please ask one of our flight attendants. 여기서 if절이 끝나는 부분은 help죠. help 다음에 쉼표가 있어요. 그래서 help에서 살짝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if you need any help, please ask one of our flight attendants. 자, flight attendants는 문장이 끝나기 때문에 내려줬죠. 그래서 만약 당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승무원 중 한 명에게 부탁하세요. 이런 내용의 지문이었어요. 자, 그 다음은 나열식 문장인데요. 나열식 문장 예문 한번 보시면 Please feel free to ask for beverages, snacks, and newspapers at any time after the takeoff. 자, 여기서 나열식 문장, 나열식 단어들은요. beverages, snacks, and newspapers예요. 그래서 beverages 올리고 snacks 올리고 그 다음에 and 다음에 나온 newspapers는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A, B, and C 또는 and라는 접속사 대신 or이 오기도 해요. 그러면 A, B, or C. 자, 또는 나열식 문장에서 단어가 4개, 5개씩도 올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모두 다 올려주시고 접속사 바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만 끝을 내려주시면 돼요. 다음, 강세는 단어의 강세와 문장의 강세로 나뉘어져요. 단어 강세는 예를 들면 이 단어 아시죠? 자, English, 영어라는 단어죠. 영어라는 단어는 English, 그래서 이음절 단어예요. 그래서 1음절에 강세가 있어서 English 이렇게 읽어주시는데 만약 English라고 읽어주시면 원어민들은 알아듣기 매우 어려워해요. 또 이 단어 아시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단어는 2가지 강세로 읽으실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음절에 강세를 넣으신다면 present, present 매우 친숙하고 익숙한 단어죠. 자, 선물 혹은 현재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고요. 만약 이 음절에 강세를 넣어서 present, present 이렇게 읽으신다면 발음도 약간 틀려지고요. 뜻 역시 발표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돼요. 그래서 영어는 의미 전달에 있어서 강세가 매우 중요해요. 자, 영어는 우리나라 말과 달리 높낮이가 큰 언어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문장이 굉장히 리듬감이 있고 노래처럼 들리죠. 그래서 강세를 틀리게 해주시면 의미 전달이 효과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어 강세,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문장 강세가 있었죠? 이것 역시 잘 해주셔야지만이 문장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하시게 돼요.
자, 문장 강세는 문장에서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부분을 강하게, 약하게 읽어줘야 되는 부분을 약하게 읽어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영어 문장은 크게 내용어와 기능어로 나뉘는데 쉽게 말해서 의미 전달의 필수인 단어, 그렇지 않은 단어 이렇게 나뉘게 돼요. 자, 아까 우리 끊어읽기에서 봤던 문장이에요. Ladies and gentlemen, we are now arriving at our final destination, Las Vegas. 자, 제가 강세를 조금만 넣어서 읽었어요. 네, 여기서 의미 전달의 필수인 단어들은 자, 뭐죠? Ladies, gentlemen, 자, arriving, final destination, 그리고 Las Vegas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강하게 그리고 높게 읽어주시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약하게, 낮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강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now arriving at our final destination, Las Vegas. Ladies and gentlemen, we are now arriving at our final destination, Las Vegas. 자, 어떠세요? 전혀 다른 느낌이죠? 이제야 영어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발음이에요.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원어민처럼 발음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3점 받으실 수 있다고 했어요. 평가 기준은 얼마나 적절하게 발음해서 의미를 잘 전달하느냐 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연습만 잘 하시면 충분히 명확한 발음을 구사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Part 1 Read a Text Aloud 고득점 팁이었어요. 먼저 평가 기준인 pronunciation, intonation, 그리고 stress 또 적절한 지점에서 끊어읽는 훈련을 계속 하신다면 3점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제 저와 본격적으로 토익 스피킹 수업을 시작하실까요? See you in the class soon!